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5월 2일과 3일에 뉴욕과 한국에서 공개된 LG G7 신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받은 LG G7 신큐는 라즈베리 로즈 색상인데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간단하게 보면 가운데는 G7 신큐 로고가 있고요. 좌측면에는 통신사 로고가, 우측면에는 용량과 헤이 구글 로고, 퀄컴 스냅드래곤 로고가 있습니다. 박스 후면에 보면 붐박스 스피커 체험을 위해서 자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서 기본 박스를 잘라가면서까지 붐박스 스피커를 체험한다?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실을 열어서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LG G7 ThinQ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다른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옮길 때 방법이 적혀있는 설명서, LG페이 설명서,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유심 트레이를 빼는 핀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USB to C 타입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아답터 5핀을 C 타입으로 바꿔주는 변환 젠더, 그다음에 USB를 C 타입으로 바꿔주는 변환 젠더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폰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어폰 후면에는 LG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사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어폰의 성능도 상당히 좋다고 광고를 했었는데요. 실제 성능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로즈 색상은 V30에서 처음 적용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방향이나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은 다르게 보입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가 세로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로 지문인식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7 신큐 로고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LG전자 로고가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후면에 로고가 2개나 들어가서 너무 불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면 우측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아래쪽에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들어가 있고요. 좌측면에는 전원 버튼이 들어갔는데 기존 전작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있는 지문인식 버튼에 전원 버튼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G7 신큐에서는 전원 버튼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G7 신큐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개봉해가지고 처음 켜는 건데요. 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LG G7 신큐가 나오고 나서 이 상단 뉴 세컨드 스크린이라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노치 디자인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최초에 전원을 킬 때 뉴 세컨드 스크린을 일반적인 형태로 사용할지 노치 디자인으로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이하게 제가 분명히 시작을 할 때 노치 디자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정관에는 잠시 노치 디자인이 보이긴 했었는데요. 완전한 설정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최초에 설정한 대로 일반적인 형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LG G7 신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 세컨드 스크린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뉴 세컨드 스크린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가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 색상 형태와 노치 디자인이라 불리는 앱 기본 색상 형태가 있습니다. 이 앱 기본 색상을 선택했을 때는 다른 요소를 변경할 수가 없는데요. 사용자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 노치 디자인에 대한 색상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회색에서 블랙으로 그라데이션도 있고, 아즈베일 로즈 색상에서 블랙으로 가는 그라데이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색 그라데이션도 있고요. 이 색깔은 좀 촌스럽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앱 모서리 부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런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색상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 모드라든지 영화 모드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LG G7 신큐에도 화면 색상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설정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게 지금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최적화한 상태고요. 에코 모드, 시네마, 스포츠, 게임, 그 다음에 전문가 모드가 있습니다. 전문가 모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색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4단계로 차가운 느낌, 즉 파란색을 강하게 한다든지 따뜻한 느낌으로는 붉은색을 강하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모드에도 설정을 한 번 더 들어가면 채도나 색조, 선명도를 직접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컬러 필터를 사용 유무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LG G7 신큐는 M 플러스 LCD를 사용했는데요. 기존의 OLED가 RGB 패널을 사용했다면 이 제품은 WRGB, 즉 하얀색 픽셀을 더 집어넣는 게 되는데요. 그래서 밝기를 최대 1000니트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밝기를 조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화면에서도 부스터 모드가 있어 가지고 야외에서 바로 최대 밝기로 갈 수가 있는데요. 상단바를 내려서 이쪽 밝기 조절 바의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밝기 부스트가 작동이 됩니다. 지금이 밝기 부스트가 켜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기존 V30S 신큐에서 처음 적용된 AI 카메라와 큐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G7 신큐에서 새롭게 적용된 아웃포커스가 있습니다. 아웃포커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사체인 라이언 뒤쪽으로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웃포커스의 수준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V30S 신큐에서는 8가지 모드를 구분했었는데요. G7 신큐에서는 19가지 모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모드를 켠 상태에서 물건을 비추게 되면 특정 모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라이언을 인물로 구분을 하네요. 카메라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가장 위에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가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촬영 전후의 순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라이브 포토 기능이라든지 음성 촬영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그림으로 된 메뉴가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사용하기 쉽게 꺼내놨습니다. 화면 비율을 변경하거나 사진의 해상도를 바꿀 수 있고 영상의 해상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타이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꺼내놨습니다. LG G7 신큐 라즈베리 로즈 모델의 박스 개봉부터 외형,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LG G7 신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세부적인 기능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시면 꿀단지 TV 영상을 보다 빠르게 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단지 PD였습니다. I will be back.